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술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알코올성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술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신장의 여과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술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술은 간경화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35%, 뇌졸중 위험은 무려 5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 알코올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술 4가지와 술을 끊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술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술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알코올 분해 능력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뇌혈관이 약해져서 알코올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소주 한 잔도 이제는 에틸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72세 환자분이 좋아하던 소주 때문에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여름철 자주 드시던 막걸리로 인해 급성 혈당 상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술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자, 이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술 4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미국 간학회, 국제노인의학회 등 권위 있는 의학 자료들을 기반으로 선정한 객관적인 순위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술 4위는 막걸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속 편한 술, 우리 전통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막걸리는 고당질 발효주로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막걸리 한 잔에는 각설탕 4~5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런 급격한 당분 섭취가 매우 위험해요. 인슐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막걸리 한 잔만 마셔도 혈당이 200 이상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4배나 증가하고 당뇨 합병증인 신장병, 망막병변, 신경병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막걸리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물질이에요. 특히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소를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독소가 축적됩니다. 또한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다량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히스타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두드러기, 호흡곤란, 심지어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술 3위는 증류식 소주입니다. 증류식 소주는 전통주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반 소주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증류식 소주는 도수가 25도에서 40도로 매우 높아서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고도수 알코올은 위장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드는데 여기에 고도수 알코올이 들어가면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궤양이나 위천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위장 출혈로 실려오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증류식 소주를 드신 분들이에요. 또한 증류 과정에서 메탄올이나 아세톤, 퓨젤류 같은 독성 물질이 미량 포함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물질들이 빠르게 분해되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서 독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메탄올은 시신경을 손상시켜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퓨젤류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해요. 증류식 소주의 또 다른 위험은 급속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입니다. 고도수 알코올은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높여요. 65세 이후에는 뇌혈관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급격한 알코올 농도 변화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1세 환자분은 증류식 소주를 즐겨 드시다가 위궤양으로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또 다른 67세 환자분은 증류식 소주를 마신 후 심한 어지럼증과 시야 장애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메탄올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전통주라 몸에 좋다고 했는데라고 하셨지만 이미 신경계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절대 피해야 할 술 2위는 양주와 위스키입니다. 양주와 위스키는 보통 40도에서 50도의 고도수 알코올로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술입니다. 이런 고도수 알코올은 심장 박동, 혈압, 뇌혈류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먼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수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심장이 이를 보상하려고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요. 심근경색이나 심정지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고도수 알코올은 뇌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켰다가 수축시켜요. 이런 혈관 변화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또한 양주나 위스키에는 콩제너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데 두통, 구토,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더 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도수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요. 65세 이후에는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한 번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마시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대 피해야 할 술 1위는 일반 소주입니다. 일반 소주가 1위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흔하고 싸기 때문에 가장 자주 과음하게 만드는 술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소주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일반 소주는 1620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어요. 적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시기 쉬워서 과음하게 되기 때문이죠. 한 병, 두 병 쉽게 마시게 되는데 이는 순수 알코올 약 72ml를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이는 65세 이후 권장 알코올 섭취량의 5배가 넘는 양입니다. 일반 소주의 가장 큰 문제는 화학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소주는 에틸 알코올에 물을 섞어 만든 희석식 소주예요. 여기에 아스파탐, 사카린,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화학 성분들이 65세 이후에는 더욱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특히 아스파탐은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주는 알코올성 치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일 소주를 마시면 뇌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요. 65세 이후에는 뇌세포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억력 장애, 판단력 저하, 인격 변화로 이어져 치매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간독성도 심각합니다. 일반 소주를 매일 마시면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 순으로 진행돼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는 78세 할아버지셨어요.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다가 알코올성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소주는 약한 술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다른 70세 환자분은 소주로 인한 간경화로 폭수가 차서 호흡곤란까지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술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가진단 항목 5가지는 알코올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5가지 자가진단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술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술 마신 뒤 가슴이 뛰고 두통이 심하신가요? 술을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통이 심하게 온다면 이는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알코올의 독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가슴 두근거림은 부정맥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생기는 현상인데 방치하면 심방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부정맥은 뇌경색이나 급사의 원인이 됩니다. 두통은 뇌혈관의 염증 반응을 의미해요. 알코올이 뇌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키면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두 번째, 다음 날 손발 저림이나 어지러움이 있으신가요? 술 마신 다음 날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움이 있다면 이는 신경계의 손상이 시작됐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알코올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손발 저림은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알코올의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신경세포를 파괴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신경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되기 어려워요. 어지러움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뇌관이나 손해에 알코올 독성이 축적되어 평형감각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심한 경우 영구적인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최근 눈에 띄게 떨어졌나요? 최근 들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알코올성 치매의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노화와는 다른 알코올로 인한 뇌세포 파괴 현상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직접 손상시켜요.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부위이고 전두엽은 판단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뇌세포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서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되지 않아요. 특히 단기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방금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게 돼요. 또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간단한 계산이나 문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76세 분이 계셨는데 매일 소주를 드시다가 가족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치매인 줄 알았는데 정밀검사 결과 알코올성 인지장애였습니다. 술을 끊고 1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회복되셨어요. 네 번째, 밤마다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시나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요.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렘수면은 깊은 잠으로 뇌가 휴식을 취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알코올이 이 과정을 방해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각성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새벽 2, 3시경에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면 패턴이 반복되면 만성 피로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져요. 충분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5번째, 술 마신 후 기분 변화가 심해졌다. 술을 마신 후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이는 알코올이 뇌의 감정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를 억제해요.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고 변연계는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불안정해져서 알코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술을 마시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알코올로 인한 성격 변화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분이 술을 마시면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매우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술은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시도해 본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하루 마신 술의 양을 기록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마시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나는 많이 안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기록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스마트폰에 금주 앱을 설치하시거나 간단한 수첩에라도 매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기록해보세요. 소주 반병, 막걸리 한 사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기록을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앱은 술 끊기 앱이나 금주일기 같은 앱들이에요. 이런 앱들은 얼마나 전략했는지,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보여줘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73세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술을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기록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자신이 한 달에 소주를 30병이나 마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 충격으로 바로 금주를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록할 때는 마신 술의 양뿐만 아니라 그날의 기분, 몸 상태도 함께 적어보세요. 술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의 컨디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금주 동기가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가족에게 금주 선언을 하세요. 혼자서 끊으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금주를 선언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문제예요. 먼저 가족들에게 왜 술을 끊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나 몸에 나타난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심각성을 이해해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집에 술을 두지 말아달라. 술 마시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술 대신 차를 준비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감시가 아니라 응원입니다. 술을 안 마신 날에는 칭찬해주고 힘들어할 때는 격려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가족 모임에서도 미리 금주 사실을 알려주세요. 건강 때문에 술을 끊었다고 명확히 말하면 주변에서도 술을 권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혼술 환경을 정리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거죠. 이런 혼술 환경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집에 있는 모든 술을 처분하세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과 비교하면 술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냉장고, 찬장, 다락방까지 구석구석 찾아서 모두 버리세요. 술잔과 술병도 모두 치우세요.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술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시야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술을 사러 가던 루트도 바꿔야 해요. 평소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사셨다면 다른 길로 다니시거나 아예 다른 가게를 이용하세요. 술 코너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동선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세요. 책 읽기, TV 시청, 라디오 듣기, 간단한 운동 등 술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방법, 술 대신 다른 루틴을 만드세요. 술을 마시던 시간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른 건강한 활동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술을 드셨다면 그 시간에 차를 우려 마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결명자차, 대추차, 구기자차 등 몸에 좋은 차들로 바꾸는 거예요. 차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 자체가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산책도 좋은 대체 활동이에요.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2, 30분 걸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면 술 생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 듣기나 라디오 청취도 효과적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뇌가 다른 자극에 집중하게 되면서 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취미 활동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화분 가꾸기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일수록 술 생각을 잊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체 활동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그럼 뭘 하지? 라고 고민하면 결국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항상 대체 활동 목록을 머릿속에 준비해 두세요. 이제 술 대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술의 맛과 만족감을 어느 정도 대신해 주면서도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들이에요. 첫 번째 음식은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차는 술을 끊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료예요. 먼저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서 술 마시던 분들의 입맛에 잘 맞아요. 물 대신 마셔도 부담이 없고 따뜻하게 우려 마시면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결명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간 해독 효과입니다. 오랫동안 술로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도와주고 간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요. 결명자에는 안트라키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술을 끊으면서 생길 수 있는 소화불량이나 변비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시면 되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결명자를 볶아서 차로 우려 마시거나 시중에 파는 결명자차 티백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대추차입니다. 대추차는 술을 끊는 분들에게 정말 이상적인 음료입니다.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술에 대한 갈망을 상당히 줄여주거든요. 특히 막걸리나 단맛이 나는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줍니다. 술을 끊으면서 생기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자연스럽게 달래주는 거죠. 또한 대추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술로 약해진 몸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더욱 중요하니까 이런 효과가 매우 소중합니다. 대추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추 대여섯 개를 깨끗이 씻어서 칼집을 내고 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계피나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설탕이나 꿀은 가급적 넣지 마세요.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금주에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 음식은 구운 아몬드입니다. 구운 아몬드는 안주 역할을 하면서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술을 마실 때 함께 드시던 안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면서도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식품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이, 마그네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근육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술을 끊으면서 생기는 신경 예민함이나 근육 경직을 자연스럽게 해소해주는 거죠. 또한 아몬드의 불포화지방산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로 손상된 뇌세포의 회복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뇌 건강이 더욱 중요하니까 이런 효과가 매우 유익합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는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생아몬드보다는 가볍게 구운 아몬드가 소화에 좋고 맛도 더 고소해요.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아몬드보다는 단순하게 구운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쉽게 구울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환자분들이 술을 끊고 건강을 되찾은 생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한 잔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소주를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반 병씩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마시는 소주 한 잔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는 당화 혈색소가 9.8%, 혈압이 190에 110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어요. 간 수치도 정상의 3배가 넘었고 기억력 저하도 심각해서 가족들이 치매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로는 1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금주를 결심하셨어요. 가장 힘들어하신 것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결명자차로 대체하고 손자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3개월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2%로 떨어졌고 혈압도 14,590으로 개선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기억력 회복이었어요. 가족들이 예전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1년 반째 금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영희 여사님입니다. 박영희 여사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 때문에 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한 분이었어요. 하루에 막걸리 2사발씩 드시게 되었습니다. 막걸리는 전통주라 몸에 좋다고 하던데 그리고 외로운 마음도 달래주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어르신이 오셨을 때는 당화 혈색소가 8.9%로 새로 당뇨가 생긴 상태였고 만성위염과 우울증까지 겹쳐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계셨어요. 제가 막걸리 한 사발에 각설탕 5개와 같은 당분이 들어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리니 깜짝 놀라셨어요. 혼술 환경을 완전히 정리하고 동네 경로당 노래교실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대추차로 막걸리를 대신하시게 했어요. 4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6.8%로 크게 개선되었고 위염도 좋아져서 식사를 맛있게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경로당 친구들과의 만남이 큰 활력소가 되었고 우울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박 어르신은 10개월째 금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회장까지 맡으시게 되어서 매일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술 때문에 잃었던 건강과 사람들을 모두 되찾은 것 같다고 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술 4가지는 막걸리, 증류식 소주, 양주 위스키, 일반 소주입니다. 이 술들은 고당질로 인한 당뇨 위험, 고도수 알코올로 인한 심장 위험, 화학 첨가물로 인한 뇌 손상, 과음 유발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대체 음료 3가지는 결명자차, 대추차, 구운 아몬드입니다. 이 음식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선택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금주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하루 한 잔도 기록하고 가족에게 선언하고 혼술 환경을 정리하고 대체 루틴을 만드는 것.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술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술 하나만 끊어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당뇨와 고혈압이 완전히 회복되고 박영희 어르신처럼 우울증과 이염이 치료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봤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술 한 잔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소주는 약한 술이다, 막걸리는 전통주라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술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분명히 독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술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기억하세요. 술은 기쁨보다 고통을 남깁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평생의 건강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술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금주를 응원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